들어온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장명도 이제 우선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순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제 이름을 쓰고자 하는 성씨가 있겠죠. 김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딱 있으면 그 성씨를 찾아가지고 그 성씨의 우리가 얘기하는 피력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씨는 7획이고 최씨는 11획이고 이런 김씨는 8획이고 이런 획수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데 그걸 찾을 적에도 요즘 또 휴대폰 가서 뒤져가지고 검색해서 찾게 되면 안 맞는다. 왜 안 맞는가 하면 거기에는 명획이 포함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암획이 참 안경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장명대전이라는 책을 보고 그 성씨를 찾아가지고 획수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씨 획수를 찾는다. 장명대전에서 확인. 네, 거기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명 획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 할 것이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또 사주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주는 우선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가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성씨의 길격색인표에 가서 우리나라 성씨의 길격색인표에 가서 길격 뭐 색인표? 색인표. 예, 거기에 가서 해당 성씨에 맞는 획수가 쫙 정리가 되어 있다. 해당 획수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씨다 그러면은 8획인데 8획에 가게 되면 8은 정해졌으니까 7, 9던가 8, 9던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별도 백지에다 적어요. 쭉 적는데 획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맞는 글자 찾기 힘드니까 저는 대략 한 5획사에서 20획 사이에서 찾습니다. 20획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자가 뜻이 좋고 설명이 좋다 할지라도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를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89 아니면 887, 889 뭐 이렇게 쭉 적어놔. 또 10 뭐 이렇게 쭉 한 너도 몇 개를 딱 적어놔요. 그러면 위에다 딱 적는 거야. 이렇게 적고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음 모형을 찾아야 돼. 생각해야 되죠. 발음 모형을. 이거 왜 수리오형은 안 찾아도 되는 게 이 길격을 찾게 되면은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가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음 모형을 찾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879를 하기로 했다 얘기죠. 879를. 879 그러면 얘기만 가면 8은 김씨니까 정해졌으니까 가운데 자를 7로 하고 끝자를 9로 하기로 마음으로 정했다 얘기죠. 네.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발음 오행으로 김씨는 목이죠. 목이니까 우선 첫째 상생을 할 건가 상극을 할 건가. 이 사주 8889 같으면은 이거 금수로 상생을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운데 토를 넣고 화를 넣으면 화, 토, 금으로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제일 먼저 요게 지금 금수로 했다 이거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것도 발음오에서 목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빼준 거죠. 수리오행에서는. 왜? 금수 했으니까 빼줬는데 이번 한번 그 발음오행에서는 한번 살려줘 보자 얘기죠. 살려주면 이게 목이니까 가운데 토를 넣고
여기다 화를 넣는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가운데 자는 토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응이나 히읗에서 찾아야 되죠. 이응이나 히읗에서. 예. 다음에 화를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은, 디귿, 피읍. 리을, 그 다음에 피귿은 아니죠. 피급성 티귿. 야, 디귿 요 네 개 중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정해놨다는 얘기는 뭔가 가운데는 저게 아나 하 중에서 찾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가운데 자를 8획 중이나 7획 중에서 8획이나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되니까 8획이나 7획 중에서 이응이나 히읗에 가서 싹 적는 거예요. 적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자나 뭐 융자나 이런 거는 이름에 거의가 안 쓰니까 빼놓고 이제 대략 적는 거예요. 쫙 보고 딱 적어요. 그 다음에 끝에 자를 니은, 디귿, 리을, 티귿에 하기로 했으니까 요것도 이건 뭐예요? 니은, 디귿 이 중에서 구획자리를 쭉 다 찾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쓰고자 하는 획수를 쭉 찾아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쓰기가 불편한 글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건 지워 체크를 해 빼고 처음에 이제 좀 능숙해지면은 아예 찾을 적에 그런 글자는 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씨가 왔다 어린 여자아이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야 이거 뭐 희라라 할 건가 미주라 할 건가 진우라 할 건가 이렇게 구상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뭐 현주를 할 건가 뭐 이렇게 또 영남이라 할 건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그 숫자를 딱 적어. 그래서 쭉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한 10자 나오고 여기 한 이건 많으니까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여기 나온 글자하고 배합을 해보는 거예요. 배합을 해보다가 야 이거보다 뒤바꿔서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9자를 가지고 8자를 끝, 7자가 끝에 와도 수리영동법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바꿔서 또 붙여보고 이렇게 짝을 집어 쫙 지어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내점자 의뢰하신 분한테 요거는 좀 좋아할 거다. 요거는 좀 싫어할 거다. 쭉 적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쭉 적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걸러야 돼. 이렇게 뽑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곡획법을 사용해서 주역계상을 뽑아보는 거예요. 주역계상을 뽑다 보면은 주역계상이 안 맞는 것들이 나오면 버리고 나오는 거 좋게 나온 것만 또 쫙 적어요. 그러면은 한 7, 8개 했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3개 내지 4개가 나올까 말까요. 3개 내지 4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름을 쓰고자 하는 띠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띠를 가지고 생황정국법에 다선에 지금 완성된 걸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래요. 불합격은 버려도 야구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게 너무 다 맞으면은 야구는 씁니다더라. 쓰는 이유가 쓰고 이제 야구를 쓰고 거다가서는 이제 불합격 이렇게는 안 되죠.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야구는 이제 야군 합격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붙여주면 야구님 안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가 너무 강하고 왕하니까 이름이 너무 세니까 좀 기운을 살짝 빼줘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그냥 말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최소한도 3개에서 한 4개, 5개 사이가 나온다. 그러면 다 맞춰졌죠? 그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하문 뭐 딱딱하고 그다음 요즘 다 물어봐요. 하문이 뭔 장가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최지우다 그러면은 지자는 뜻지자고
그 다음에 뜻지자에다 지우자. 이렇게 해서 지우. 저는 이렇게 해요. 지우. 이러고는 여기다가 또 하문으로 지우. 이렇게 하고 여 끝에다가서는 이제 뜻지 지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고 5개가 딱 보내주면서 아주 또 귀하게,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 같으면은 공주님 이름 고르세요 이렇게 해줘요. 또 남자 같으면 귀공자 이름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데는 한 일주일 여럿이 또 걸려, 저끼리 의논하시느라고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이튿날 또 뭐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서만 딱 만들어서 이제 보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 주면 돼요.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짓는 법칙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씨의 획수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래? 성씨의 획수를 구분할 적에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항열자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될 게 사촌, 최소한도 형제나 사촌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신나게 지었는데 사촌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도 안 되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건 내가 비법인데 반드시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며느리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 요즘 사람들 자기네들이 귀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뭔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 혹시 있거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게 나요. 나율이라고 하고 싶어요. 바울이라고 하고 싶어요. 바위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거 존경해서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면 감격이야.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그래야지. 이거 부르고 싶은 중에서 사주하고 본인하고 맞으면은 거기다 맞춰드리고, 안 맞으면은 못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열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열을 꼭 고집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동권 씨들 계통에 이 오자 항열이 있어요. 5오자. 이것이 안 맞아요. 권자하고 27억이 나오니까 안 맞는데 이걸 고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항열자가 솔직히 성명학상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건 오자를 부를 때 오자를 다른 글자로 맞는 글자로 찾아서 넣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그 대신에 족보에는 5오자를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씨 획수하고 항열자 쓸 건가 가까운 친인척 사촌이나 언니 형제들 중에 이름, 또 경우에 따라서 남자 같으면 삼촌 이름도 알아봐야 돼. 삼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그러면 성씨의 획수가 나왔다. 길격색임표에서 뭐래 좋겠다고 그거 적어놓고, 두 번째 발음 오행을 가운데 자는 뭔 자를 쓸 건가, 끝에 자는 뭔 자를 쓸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래 얘기해봐.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음에서 찾을 건가,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중에 어디 가서 찾을 건가를 마음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획수만 찾아가지고 가깝게 맞추시면 된다. 그래야 쉽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상을 하고 또 글자 좋다고 적어놓고 획수 다시 계산하고 하면은 하세월이고
기껏 맞춰놓고 보면은 첫째 기본인 우리가 수리영동법이 안 맞아버린다. 사격 수리법이 원형 이정이 전혀 안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격 색인표에 적어놓은 숫자대로 하게 되면은 다 원형 이정은 그냥 자동으로 맞게끔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길격 맞춰서 쓰면 이제 세 번째는 곡해법을 사용해서 주역 대상을 뽑아서 길격 흉계는 버리고 길게는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생황정법에 가서 띠하고 갖다 맞추다 보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2개, 3개가 나옵니다. 그때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의뢰자한테 보내주죠. 보내주면은 그 양반이 이제 골라서 보내줄 적에 또 요즘 그 젊은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은 그럼 그 4개 나왔으면 4개 중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래. 그럼 그건 안 되고 한 개를 설명서 만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서너 시간씩 걸려야 되거든요. 나는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선택을 하시면 다 당신한테 맞는 거다 얘기지. 다 맞춰 놓은 거니까 뭘로 부를 건가만 결정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실제로 다 맞춰 놓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4개면 4개가 다 잘 맞습니다. 다 맞춰 놓은 겁니다. 선택만 하시면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